제77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픽션과 다큐를 혼합하는 연출이 미겔 고메스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관객을 당황하게 만드는 영화였죠. 전반적으로 난해한 장면이 많고 쫓아가기 힘든 서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이루는 장면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이해해봤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서 찍은 픽션과 현대의 모습을 찍은 다큐 장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에드워드의 여정과 몰리의 여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시대적 대비를 주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제목인 그랜드 투어는 유럽의 귀족 자제들 중 상속을 받을 장자들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며 세상을 경험하고 예술과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기 위한 과정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떠나는 유학이나 식견을 넓히기 위한 여행의 시초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교통이 발전하면서 근대 관광과 유학의 개념이 생겨나고 그랜드 투어는 사라지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튼 스쿨을 졸업한 주인공 같은 귀족 자제들이 새로운 형태의 그랜드 투어를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민지를 돌며 일하는 제국의 일꾼이 되어 신비로운 아시아를 탐험하는 거죠. 즉, 이 영화는 1918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영 제국의 식민 사업을 철부지의 세상 구경 정도로 취급한다 느꼈습니다. 타고난 집안의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마음껏 누리고 착취하면서 방탕한 삶을 이어가다 책임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불이 나게 도망치는 무책임한 행위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에드워드를 쫓으며 그의 여정을 따라 아시아를 순회하는 몰리는 어떨까요? 그녀는 에드워드에 비해 도시를 즐기며 제대로 관광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묘한 웃음소리를 내는 몰리는 현대의 관광객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녀는 과거의 영광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제국의 무책임한 후손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으며 국제적 격차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나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영화 속 버마, 현재의 미얀마는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엔딩에 이르면 몰리가 죽고 그녀를 촬영하는 영화 스태프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20세기의 장면들은 제국의 후손들이 재현하는 가짜입니다. 현대의 유럽인들이 비판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 반성은 오직 미디어적으로만 반복됩니다. 현실에서는 과거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되려 아직도 착취하고 있죠. 반대로 아시아의 모습을 담아낸 장면은 21세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배경으로 흐르는 나레이션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죠. 동시에 현지의 자료 화면에는 신화를 다루는 연극 같은 문화 공연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자 거인과 왕자 이야기를 그림자극으로 하듯 나레이션은 에드워드와 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는 과거 열강들의 침략이 현재에는 그저 신화로 남아있음을 은유한다고 느꼈습니다.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신화로 남듯이 제국의 침략과 착취는 식민지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신화로 남았죠. 성직을 내려놓는 신부와 모든 걸 내려놓고 아편에 취한 영사처럼 서구의 침략자들은 동양을 이해하지 못했고 잠시 억누르고 빼앗았을 뿐 자신들의 제도나 생각을 심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적으로 표현되는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이 그랜드 투어 속 철부지들의 마음속에 남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엉성한 스튜디오 촬영은 제국 입장의 껍데기뿐인 역사 반성을, 시대를 역행하는 다큐와 나레이션은 식민지 입장의 신화적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 연출이 교차하는 동안 에드워드가 보여주는 과거의 무책임은 몰리가 보여주는 현재의 무관심에서 도망치죠. 그는 왜 도망치는 걸까요? 이 영화는 영국의 작가 서머신 몬의 메이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 사랑 내가 가고 있어요 라는 문장에서 남자가 나라를 넘나들며 도망치고 여자가 남자를 쫓아가는 이야기 구조를 생각했죠. 또한 여정의 대부분은 그의 여행기 팔러의 신사에서 따왔는데요. 중간에 몰리의 사촌 오빠가 에드워드를 첩보위원이라 착각한 것은 서머신 몬이 실제로 MI6에서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서 가져온 듯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결혼이 두려워 도망치는 와중에도 남의 아내를 보며 탐낸다거나 도박과 술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내입니다. 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그녀를 만나러 갔죠. 하지만 뭔가 두려워진 그는 다급하게 기차역을 떠나버립니다. 만달레이에서 랑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는 무언가 꿈을 꾸지만 기억하지 못하죠. 만달레이는 버마의 중심에 있는 도시고 랑군은 태국에 가까운 해안가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멀리 도망간 건데요. 그는 랑군의 항구에서 가지고 있던 꽃을 아무에게나 줘버리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하나로 잘 묶여있던 꼼방 왕조를 무너뜨려 놓고 떠날 때는 아무렇게나 방치해 독립시켜서 민족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이 떠오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렇게 도망친 싱가포르는 영국령입니다. 별다른 것 없는 시골 섬이었던 곳을 영국이 항구로 개발했던 곳이죠. 이어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영국이 땅을 빼앗은 태국의 방콕,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사이공과 미국 여행이었던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쳐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그는 그저 결혼하기 싫다는 이유로 온 아시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힘있는 제국의 공무원이었죠. 에드워드는 한가한 여행자처럼 도망치고 몰리 역시 관광객처럼 뒤쫓습니다. 하차는 개인사로 아시아를 떠돌며 이른바 그랜드 투어를 하는 두 사람 뒤로는 식민지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 와중에도 같은 제국주의 노선을 걷던 일본에서는 에드워드가 허무승들을 따라가 답을 얻으려 합니다. 더 이상 몰리가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쳤지만 그림자와 발소리의 환청환각에 시달리죠. 그렇게 일본에서 쫓겨나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 국치를 겪는 중국입니다. 중원을 차지하고 아시아를 호령하던 청나라가 제국의 위치에서 추락해 반식민지가 되었던 시기죠. 제국의 필연적인 몰락을 상징하면서 주인공이 두려워하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식민지 시대는 생산품을 밀어내고 식량과 원자재를 수탈하기 위해 시작됐죠. 대책 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그 결과를 남에게 떠미는 정책이었습니다. 팽창은 영원할 수 없었고 세계대전이 터진 후에야 정리되기 시작했죠. 저는 에드워드가 두려워하던 결혼이 끝없이 지속될 수 없는 향락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걸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죠. 팽창은 결국 끝이 있고 유랑의 끝은 귀향이 되듯이 말이죠. 그런데 에드워드는 양쯔강 상류로 올라가 그냥 드러누워버린 채 끝납니다. 이어지는 것은 몰리의 여정이고 그마저도 가짜 스튜디오의 촬영으로 끝나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은 이제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과거의 그랜드 투어를 바탕으로 여전히 강대국에 위치해 있죠. 영화 그랜드 투어는 동남아시아의 과거의 신화처럼 남은 제국의 무책임한 경험담을 보여줍니다. 기묘하게 뒤섞인 장면들은 일관성 없이 서사를 방해하는 듯 보이지만 아주 큰 맥락으로 보자면 역사를 가로지르고 있는 셈이죠. 제가 느끼고 생각한 이 내용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금 제국주의는 정말 끝이 난 걸까? 어쩌면 다시 고개 드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